우리 오늘 12주차 이제 1차시 수업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올리려고 이제 녹화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차는 preposition, 바로 전치사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position인데 얘는 위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이게 pre는 앞전에 가까워요.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과연 뭐 앞에 위치하는지 사실 우리는 다 익숙하기는 하죠. 근데 이번 그 주차에 한번 전치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토익에서도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치사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이제 문장에서 구성되는 전치사를 설명을 할 거고, 강의 계획서를 사실 처음에는 제가 다음 주차 같은 오늘 그 접속사랑 전치사랑 같이 하고 다음 주차에 이제 아예 문제풀이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치사를 제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게. 그래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 전치사를 좀 오늘 이제 확실하게 하고 이번 주차 하고, 그리고 또 동사랑 관련된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 좀 다음 시간에 접속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치사는 문장을 길게 해주는 최소 단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긴 문장을 보더라도 이 전치사 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문장이나 어구 뒤에 또 다른 문장이나 어구를 붙이고 싶을 때는 말을 연결하는 어휘가 필요해요. 영어는요, 문장이 길어질 때마다 붙이는 요 마디에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를 연결하는 어휘를 전치사라고 하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어휘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13주차에 할 거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전치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문장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이것이 항상 문장의 기본이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여기 전치사, 명사까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기본 구조에서 더 길게 쓰려면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더 길게 쓰려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까지 했는데 더 길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치사가 필요해요. 얘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about, on, in, 글자 스펠링 외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치사, 명사. 이 뒤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더 길게 쓰고 싶으면 여기에 또 전치사, 또 명사. 자, 이렇게 점점 문장은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문도 좀 필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I teach English at 안양 University. 자, 여기까지는 문장의 기본 구조. 그쵸? 자, 여기까지는 기본 구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n Thursdays 하면서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어요? 붙여줬죠. 제가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더 길게 여기 뒤에다 붙여볼까요? during 뭐죠? this semester. 이번 학기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또 길게 쓰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치사 이제 개념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전치사는 우리말로 에, 로, 와, 밑에, 위에. 자, 요것도 스펠링에 따라 다르겠죠. 뭐 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어디로 하면 to도 있고, 명사 뒤에 붙는 조사역. 한국말로 하면 조사. 어디에, 어디로,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명사 뒤가 아니라 앞에 붙어서 시간, 장소, 위치, 방향, 이유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말은 이렇게 되죠. 학교로. 그쵸? 그 다음에 정류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 조사가 뒤에 붙는데 영어는 얘가 앞에 간다는 거죠. 순서가 우리랑 반대. 그래서 at the park 공원에서 to the park 공원으로 from the park 공원에서부터 제가 이제 2차 시에 이제 요거 from과 to라는 개념들을 그림으로 좀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명사 the park는 동일하지만 그 앞에 at, to, from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치사의 특징과 역할 중에서 특히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는 어휘인데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가 오며 이를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오죠? 명사나 동명사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결국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도 명사 역할을 하는데 얘는 오면은 안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우리가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수식어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문법 용어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무튼 전치사구는 뭐고요? 도대체 부사구는 뭐고 형용사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그거 구분 좀 해드리려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치사구가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수식어로 사용된다 그랬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는데 전치사구가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사용되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부사처럼 사용되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The book on the desk 이제는 이렇게 꾸며주죠. Drive with care 없어도 되죠. 그 다음에 with great care 이것도 없어도 문장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부사구와 형용사의 개념을 한번 이번 주차에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구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그냥 전치사와 명사가 있으면 그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치사구. 그런데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형용사구는 전치사구가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하는 거 아까처럼 the book on the desk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햄버거 뭐 the hamburger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햄버거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 제가 오늘 햄버거가 먹고 싶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 자, 부사구는 전치사구가 부사처럼 문장에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 아까 예문에 뭐 있었어요? You don't drive with care 라는 게 있었죠. 근데 you don't drive 너 운전하지 마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의미를 더해줬어요. 문장에서 빼도 아무 상관은 없죠. 그쵸? 자, 이게 바로 형용사구와 부사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디서 전치사구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갑자기 얘는 형용사구라고 말을 해요. 어떤 문법책에 보니까 자, 전치사구는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그것이 어디에 쓰였냐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형용사구와 부사구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You should drive with care.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아까 했던 예문이죠? 자, 요거는 형용사구. 자, 그 다음에 with care는 무슨 구? 부사구. 이거 구분할 수 있죠? 자, 전치사구는 형태를 말하고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밑줄 친 전치사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중학교 때 시험에 사실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그 문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어떤 그런 걸 테스트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띄워 올린 걸 여러분은 자꾸 말해 보셔야 돼요. 자꾸 외우세요. 문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암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치사구에서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in, on, at 참 이런 거 많이 헷갈려요 가끔. during 뭐뭐 동안 얘랑 같은 것도 있죠. for 여기는 뭐뭐로로 되어 있지만 for가 또 뭐뭐 동안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시는 것도 있고 어렵게 구분하시는 것도 있고 헷갈리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거를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림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화 좀 시켰는데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부분을 해드릴 거예요. 단 이런 의미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특히 서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것들이라던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헷갈리고요. 사실은 원어민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의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했던 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네끼리도 싸워요.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모르면 한 사람한테 물어봐. 야, 이거 있잖아. 뭐 이렇게 물어봐도 자기네들 막 구글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어가 참 묘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예문 볼게요. 자, I will meet him at by before after 6 o'clock. 자, 이거 지금 시간이죠? 자, 시각 앞에는 전치사 at, by, before, after 등을 쓴다라는 거 요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e will discuss it on, by, before, after 해놓고 March 11 그러니까 날짜예요 지금. 보니까 by 같은 경우는 시각 앞에도 쓰고요. 그리고 뭐 앞에도 씁니까? 바로 날짜 앞에도 쓰죠. 얘는 뭐뭐까지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by는 뭐뭐까지, after는 뭐뭐 후에, 그 다음에 before는 뭐뭐 전에, 그 다음에 on은 바로 그 당일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날짜 앞에는 on, by, before, after 등을 쓰고요. 그 다음에 oil prices have risen for during 했어요. 자, 요거 보통 during 다음에는 명사 바로 시점이 나오고요. for 같은 경우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자, 기간 표현에는 for나 during을 쓰는데 during 뒤에는 이렇게 특정한 사건이나 명사 시점이 와요. 아, 시점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사건이나 어떠한 계기, 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이구 지금 되게 민감해요 제 거. 아이고 이런. 여러분 죄송. 뒤로 넘어가 볼 뻔했어요. 이거 쓱 건드렸더니 제가 손 움직이면서 건드렸거든요. 터치를 했더니 자, 쏘리.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을 쓰는 것들 이게 바로 during 다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let's meet at, in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보자 해서 장소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좀 구분해서 뒤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암기해야 돼요.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서 매번 연습해요. 매번 할 때마다 준비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일단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형태는 어때요? 형태는 똑같이 전치사구이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Students memorize, 그 다음에 memorize words for the test. 그러면 학생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단어를 외운대요. 자, 그러면 요거는 딱 봤을 때 이렇게 꾸며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얘는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보시면 간혹 형용사구와 부사구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선들도 있어요. 보면 자, 테스트를 위해서 단어를 암기한다고 하면은 부사구가 되겠고요. 테스트를 위한 단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테스트를 위한 단어. 그러면 이거는 얘가 일을 꾸며주게 돼요. 그러면 형용사구가 되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부사구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구분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전치사구의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원어민들은 왜냐면 구분 안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해, 시험을 위해서 단어를 외운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의도가 부사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I saw you on the street. 내가 당신을 봤어요. 어디에서요? 거리에서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바로 부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dinner. 자,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
그쵸? 자,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바로 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e visited the place in the picture. 이건 뭐예요? 바로 그림에 있는 장소죠. 그러면 그림에 있는 장소 하면서 그림에 있는 장소를 방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bought it in the internet. 내가 인터넷에서 그것을 샀어요. 인터넷에서. 바꿔보면 뭐예요? in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샀어. 아니면 in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부사구가 되겠죠. 자, 일단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뭐를 더해주는 겁니까?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마우스를 안 갖고 와가지고 연구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감해가지고 제가 손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확 넘어갔네요. 자, 전치사의 종류가 아까 in, on, at 이런 거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because of라던가 due to, owing to에서 뭐뭐 때문에.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전치사 뭐가 될까요? 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except for 얘는 둘 다 가능해요. except하고 그 다음에 except for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 이것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이거 여러분 이게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본 경우는 어떻게도 쓰시냐면요. 이렇게도 써요. despite of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about, concerning, regarding에서 뭐뭐에 관하여. 자, 그러면 the flight was cancelled because of 또는 due to, owing to bad weather. 날씨 때문에, 나쁜 날씨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캠핑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bad weather 때문에 취소했어요. 자, 그래서 my camping was cancelled because of bad weat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는 because of heavy rain. 저는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I have question about regarding concerning my hotel booking. 뭐뭐에 관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치사가 스펠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쓰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들이 문장을 길게 쓰는데 외에도 또 사용돼요. 문장을 길게 쓸 때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전치사, 명사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전치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외우기 싫어하는 거. 동사와 함께 쓰여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서 전치사 고유의 뜻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 또는 동사 고유의 뜻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동사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ve up, 그쵸?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come along, 그 다음에 get along 그러니까 이런 것들, along도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along 스펠링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along 그런 것들, go about, 그 다음에 get around 이렇게 쓰여가지고 아예 뜻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전치사도 중요하고요. 그 동사가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네, 그래서 전치사가 문장을 길게 쓰는데도 필요하지만 동사랑 같이 쓰여서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이건 왜 그랬을까요? 단어가 모자라니까 자꾸 갖다 쓰는 거죠. 새로운 단어가 자꾸 생기는 거고 영어가. 자, 이번에는 우리가 토익 필수 전치사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ahead of라고 나왔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앞서는 얘는 공간과 시간상에서 다 되는 거예요. 또는 시합 등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상황에 이걸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영어 단어가 비슷한 뜻들이 되게 같은 뜻을 갖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단어는 어떤 상황에 쓰고 어떤 상황은 다른 상황에 쓰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head of는 시합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공간이나 시간상 앞서는 거,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사실은 우리가 with도 뭐뭐와 함께죠? 그쵸? 네. 그런데 along with 해서 누구누구 함께, 뭐뭐와 함께 좀 더 같이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part from, 아까 뭐뭐를 제외하고 있었죠? 그쵸? 뭐였어요? excluding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xcept for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except하고 except for 있었는데 여기에 apart from도 같은 뜻이래. 얘는 좀 필수. 얘네가 더 어렵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ehind 뭐뭐의 뒤에. 자, behind me.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eyond 뭐뭐를 넘어서 이상으로. 제가 요거 나중에 over 해드릴 텐데, 자,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된 거는 over고요. beyond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끝이 있죠. 끝이 없는 게 beyond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평선 넘어 지평선 넘어 할 때 beyond the horizon이라고 말하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바로 얘하고 비슷한 뜻이죠. 자, 그 다음에 in a row 한 줄로 연속하여 in a row란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 line 하면 줄 서서 이런 건데 줄 서서 일렬로 해서 in line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in a row 줄 서서 연속하여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some cars are parked in a row 해서 일렬로 주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렬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을 쓰게 되면은요 people stood in line. 그러면 여기는 일렬로 줄 서 있다는 말보다는 줄 서서 기다렸다가 돼요. in line은 줄 서서. 얘는 한 줄로,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다는 시리즈의 느낌을 주는 거라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ill go there instead of my mother. 우리 엄마 대신에 내가 거기 갈 거예요. 자, 그래서 take the subway instead of a bus.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will take a taxi instead of a bus because I might be late. 내가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of 다음에 ing도 썼어요. 자, 왜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도 씁니까? 명사도 물론 쓰지만 동명사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 instead of buying 온라인으로 사는 거. 자, I will buy it. 그쵸? I will buy it in the store instead of buying onlin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쓰임 같은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n terms of 이거 참 많이 나와요. 뭐뭇의 면에서 뭐뭇에 관해서 about이나 아까 사람들 considering이나 뭐 regarding하고도 좀 비슷한데 자 품질 면에서 그런데 약간 뭐만 측면에서 aspect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n terms of 뭐뭐 면에서 잘 알아두시고 opposite 얘가 딱 보면 무슨 명사 같지 않아요? 근데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의 맞은편에 정반대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irectly opposite the arts museum 미술관 바로 맞은편에 또는 opposite from the main parking area 그러면 중앙주차장으로부터의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반대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세요. 명사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throughout 자, 뭐뭐 내내. 자, 여기 throughout은 뭐뭐 내내 동안 통하여 도처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through는 자, 이제 제가 보였는데 뭐뭐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는 거. 근데 throughout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여기를 가로질러서 통과하면은 through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체에 다 걸치게 돼요. 그러면 through out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throughout the ground 하게 되면 운동장 전체에 걸쳐서가 되는 거고 through the ground 하게 되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through the window 제 뒤에 지금 바로 창문이거든요. through the window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under 뭐뭐의 아래에 자, 얘는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 바닥에 있는 것이 under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ia 이거 참 우리 비즈니스 할 때 많이 나오죠. 뭐뭐를 경유하여 통하여 그래서 via the postal service 우편 서비스로 그 다음에 via airmail 항공 우편으로 또는 via airplane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via
on airplane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공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via email 그러면 via email 하면은 이메일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1차 시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2차 시때 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시 수고하셨습니다.